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도 쿠키뉴스에 심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일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위기의 대학로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학로. 한국의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학로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호객군 등의 불법 상행위로 관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공연 품질마저 저하되고 있는 상황. 어떤 이유든 호객 행위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호객이라는 그 불법적 행위는 공연 질서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은 미비한 상황인데요. 호객과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위기의 대학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대학로가 처한 위기는 무엇이고 또 극복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 서울시 동숭동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 공연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현재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중심지인 만큼 공연 예술장도 많고 많은 공연도 이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해화역을 중심으로 반경 2.5km 내외에 170여 개 공연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 연간 1,200여 편이 넘는 공연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등 다양한 공연 예술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또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호객행위로 아주 혼란스러운 공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그런 정도가 됐는데요. 어떻게 거리에서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하철 4호선 해화역 2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호객꾼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일단 자신의 연극 홍보를 하면서 표를 강매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표 가격을 흥정하기도 하고요. 또 단순히 자신의 연극 홍보를 넘어서 다른 연극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또 그 수법 역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죠. 네, 가격도 흥정하고 상대 연극까지 폄하한다니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극단 정식 소속 직원들인가요? 네, 극단 직원이나 무명 배우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서울 해화경찰서가 대학로 일대에서 벌어지는 호객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를 보면요. 청소년을 고용해서 호객 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극단 대표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있을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직 어린 학생들이 거리에서 표를 강매하는 호객 행위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들은 인터넷 구인 광고 및 지인 소개를 통해서 모집한 청소년 15명을 고용했고요. 판매한 티켓 대금의 20에서 38%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학로 일대에서 극단 연극 티켓을 판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테고 표를 팔아야 아르바이트 수당을 받기 때문에 더 강매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학생들이 거리에서 표를 팔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유는 극단에서 그냥 시켰기 때문에 시킨 대로 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고용된 청소년들은 조작된 순위표를 보여주거나 또 원하는 공연은 티켓이 매진됐으니 다른 공연표를 할인해주겠다. 또 다른 공연은 B급 배우가 공연하니 재미없다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티켓을 사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네, 물론 호객행위에 가담했지만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호객행위 때문에 공연 전체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로의 이미지도 나빠지는 결과가 생길 텐데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일단 관객들이 그런 호객행위에 걸려들어서 자신이 원했던 공연이 아닌 다른 공연을 보게 되면요. 대학로 공연 문화 자체에 실망해서 다시는 안 오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더 큰 문제는 호객꾼에게 표를 구입하는 일이 불법인지 모른 채 당연스럽게 구매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거죠.
예, 사실 솔직히 저도 이게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운 풍경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꽤 오래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대학로와 관련된 뉴스에는 공연보다 호객행위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의 호객행위 문제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대학로가 공연장 밀집 지역으로 형성된 이후에 지속해서 거론된 잠재적인 이슈였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영상에도 나왔듯이 이 호객행위는 분명히 불법인 거죠. 네. 호객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8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실제로 보통 호객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적용돼서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 게 보통인데요. 만약 이를 내지 않거나 상습 범행이 인정되면 직결 심판에 넘겨져서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성년자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면 처벌이 더욱 엄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고요. 그런데 불법이니까 경찰이 나서서 단속을 하면 되지 않나요? 이 당한 사람들이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호객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면 그 사기 등의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증거를 갖고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객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렇게까지 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또 단속을 나간다 해도 경찰이 보이면 호객꾼들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설령 잡더라도 법에 명시된 벌금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호객꾼들의 활동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단속에 걸려도 벌금을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호객꾼들이 또 많은 거죠. 네. 하지만 이 호객행위에 대한 불편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공연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2년 전 해와경찰서를 비롯해서 종로구, 대학로 파출소, 공연예술계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호객행위 단속을 강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를 저지하기 위해 몇몇 공연 제작자들이 생존권 위협이라는 자극적 문구를 들고 나왔고요. 급기야 호객행위로 단속을 받은 이들이 해와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호객행위가 불법이고 경찰이 단속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생존권 위협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 몇몇 제작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네, 단속 대상인 영세소극장 관계자들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호객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럼 대학로 공연장 관계자들도 다 비슷한 여론인가요? 아니요,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의 단속 강화 조치에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연극협회 또 한국소극장협회 등에 속한 극장들은 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소극장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그 호객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그런 연극이나 소극장 협회 소속이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소극장들은 예술성보다는 상업성이 강한 공연을 하면서 손님을 이끌어 모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입장료를 부풀리거나 또 다른 소극장의 영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가짜 연극 순위표를 만들어서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호객행위를 하는 소극장들은 경찰의 단속에도 반기를 들고 심지어 공연 질서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호객행위를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돈이었습니다. 호객행위를 하는 소극장들은 불법 요소가 다소 있기는 해도 자신들은 막대한 홍보비를 책정할 여유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호객행위 외에는 자신들의 창작극을 관객들에게 알릴 길이 없다는 거죠. 또 단속 강화가 오히려 문화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좀 이해가 가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호객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인데 그렇게나 상황이 안 좋은가요? 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대학로 연극 공연의 평균 유료 객석 점유율은 47.7%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소극장의 호객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호객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객 말고 홍보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대학로 곳곳에 한국연극협회가 관리하는 문화 게시판과 한국소극장협회가 설치한 홍보용 가로 등 배너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회원극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되지 않은 소극장들은 그곳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결국 호객이라는 불법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합법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리고 소극장 운영이 그렇게 힘들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습니까? 창작이나 예술인을 위한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의 지원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원은 아직까지는 창작 과정으로 한정돼 있었는데요. 마케팅이나 홍보 활성화 방안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극장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입장권 판매를 위한 공동 창구를 확충하는 등 영세 소극장도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소극장들의 열악한 환경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인 호객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경찰이나 구청의 단속만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호객꾼 중에서도 팀장급은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습니다. 예. 또 월 1000만 원까지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네. 관객의 선택 기회를 빼앗고 또 대학의 연극계의 질을 낮춘 행위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어서 쉽게 그만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은 식당이 호객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그에 비해 공연법은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제 생각보다도 팀장급 받는 돈이 상당히 많네요. 진짜 쉽게 없어지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근절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작품성을 담보한 공연은 호객행위가 없어도 관객이 알아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호객행위를 하는 공연이 반대일 경우가 많은데요. 또 호객꾼에게 이끌려서 공연을 본 관객들은 공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작품성이 떨어지는 공연을 본 후 다시 대학로 공연을 찾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로에 대한 관객들의 오해와 공연 예술의 수준에 대한 왜곡 때문에라도 호객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네, 위기의 대학로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키워드 포착. 지금까지 호객행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문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소극장 임대료 문제입니다. 이 임대료 때문에 연극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는 대학로를 2004년 5월 문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 문화지구는 말 그대로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공간인데요. 하지만 문화지구 지정 이후 늘어났던 소극장들은 다시 줄줄이 문을 닫게 된 반면 대학이나 대기업들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대형 극장들과 각종 상업시설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객석 70에서 150석 규모의 소극장들이 폐관한 것은 정부의 문화지구 지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왜 소극장들이 문을 닫는 거죠? 네, 문화지구 지정은 공연장의 건물주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줬지만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실제 거의 아무런 혜택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 대학과 대기업의 대형 극장이 들어오면서 건축물 가격이나 임대료는 급등했고요. 극장들 간 경쟁 과열로 인해서 관객 유치는 오히려 어렵게 됐습니다. 건물비나 임대료 상승은 관람료 인상을 압박했고요. 이로 인해 결국 돈이 되지 않는 작품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상업적 경쟁력을 가진 뮤지컬과 코미디류 또 대형 스타 마케팅 공연 등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문화지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사실 대학로 문화를 발전시킨 건 소극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극장들이 문을 닫고 대형 극장만 남게 된다면 대학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네. 남아있는 소극장일지라도 백석 남짓한 객석을 매일 관객들로 채운다고 해도 임차료와 제작비 상승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 소극장 대표는 연극이 끝났고 무대는 사라졌으며 대학로는 죽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정말 위기에 처한 대학로, 우리의 청춘까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대학로의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연극은 문화예술인과 관객이 서로 교감하는 소통 예술이고요. 또 공연장은 연극인과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공연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문화적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유의 공간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이러한 공간을 새로 활성화하거나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정말 상업적인, 말 그대로 돈 되는 극장만 남는 대학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로의 상징적인 의미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학로가 공연예술 밀집 지역이자 공연예술의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면 서울시가 문화지구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로 현실에 맞는 호객행위 근절 방안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예술인들과 소극장 지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고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로를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호객행위가 불법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호객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호객행위로 표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는 호객을 통한 티켓 구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그 일이 분명 불법임을 인식해야 하고요. 또 관계기관은 연극 안내 전광판과 게시판 설치 등 시설과 제도를 개선해 소극장들의 홍보에도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노력해서 문화거리에 어울리는 대학로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위기에 처한 대학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호객행위는 분명한 불법행위라는 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서 대학로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유철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